이게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갔고 좀 폐에 물이 찼으니까 큰 병원 가보시라. 폐에 물이 찼다. 네, 좀 암이 의심된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진단했던 폐암 환자분이 한번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폐암이라는 병 자체가. 진단이 되면은 사실 그리고 그 환자분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자 환자분이고 자기는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왔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등산할 때 숨 차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뭐 주변 친구들 다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나도 숨 차나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갔고 좀 폐에 물이 찼으니까 큰 병원 가보시라. 폐에 물이 찼다. 네, 좀 암이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왼쪽 폐에 물이 좀 차셔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왔고 물 빼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이 진단이 됐어요. 이게 물이 찬 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흉막이라고 하죠. 이제 원래 우리 폐가 숨 쉴 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부드러운 물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흉막에 폐암이 가면은 원래 암세포가 좀 과도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폐에 자꾸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폐가 줄어드니까 자꾸 숨이 차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분이 왔던 거고, 흉막까지 가면은 병기로 자기가 돼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 폐암도 굉장히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세포 타입에 따라서, 그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뭐 좌절하거나 이럴 거 없이 계속 우리 치료 방향을 잘 따라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건데, 그 환자분하고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안타까웠던 게 자기는 너무 건강하게 지내왔다는 거고 별다른 그런 인지 없이 그냥 약간의 기침 그리고 이런 숨찬 증상 이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폐암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호들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어찌됐건 모든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특히 폐암은 또 진행이 빠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폐암 증상, 첫 번째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폐는 그 고통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안에.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는 게 분이 많은데, 안쪽에 진짜 커다란 혹덩어리가 생긴다고 해도 이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아파요. 다만 이 폐가 이 흉막에 닿는다. 이 겉은 여기는 예민하니까. 폐 안쪽은 아주 무감각하지만 겉은 예민해서 여기 닿으면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숨 쉴 때 생기는 통증인데,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은 병기가 꽤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폐암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첫 번째를 봐봤더니 기침이었어요. 기침. 기침. 너무 비특이적이네. 너무 비특이적이죠. 기침은 진짜 흔한 증상이어가지고. 기침이 있다 우리가 모두 다 검사를 받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흡연력이 있고 가족력이 있고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된다. 만성 기침. 4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요. 우리가 숨 쉬는 그 길목에 이 애네가 생기면은 자극돼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침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고 가래도 안 나와요, 이런 기침은. 이런 약간 마른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맞닿아 있는 건데, 폐암은 조기 검진에서 엑스레이로는 쉽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로는 잘 검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흉부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폐암에 의해 발생하는 사망률을 줄이지 못했어요. 고위험군에서 한다고 해도. 요새는 저설량 PET를 그쵸. 저 오늘 또 건강검진을 갖고 왔는데, 사실 뭐 비흡연자긴 해도 혹시 몰라서 그게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추가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PET-CT를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저설량 CT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한 대로 엑스레이나 객담 이런 거는 검진으로서의 의미가 지금은 없어요. 폐암에 의한 사망을 줄이지 못했는데, 원래 CT를 좀 많이 찍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방사선 피폭, 이게 피폭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암의 위험, 그리고 좀 과도한 진단, 괜찮은 것들도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200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좀 기념비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항상 이런 폐암 환자분들 진단과 폐암에 의한 사망을 줄이는 걸 실패하다가 당시에 이제 저설량 CT가 나와가지고 22,000명. 저설량 CT라는 거는 일반적인 CT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을 줄인 거죠? 그쵸. 뭐 0.6에서 1.5 밀리시버트 정도로 해가지고 밀리시버트 맞나? 욕한 거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폐암 사망률이 한 20% 정도가 감소했었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2000년도 했더니 그때 26,000년, 26,000명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한 거였거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저산량 CT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55세에서 74세의 이제 고위험군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들을 30감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실제로 저산량 CT를 통해서 이런 폐암 조기 검진에 의한 사망률 감소가 의미가 있다고 나와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54세 이상부터는 특히 담배를 태우신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검진으로 놓고 있고 올해부터 아마 과거에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검진에 넣고 있어요. 네. 근데 요새는 흡연력이 없는 여자 환자분들도 좀 그쵸, 많잖아요. 많이 요새는. 생겨요. 실제로 이게 뭐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뭐 미세먼지 영향도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뭐 가스레인지 사용이 또 주부 같은 분들은 또 맞아요. 그런 게 또 그것도 있다고, 뭐 영향이 있다고 하고. 담배 피지 않으신다 해도 그쵸. 그래서 검진을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이 저산량 CT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냥 흉부 엑스레이 말고 이 저산량 CT를 찍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해요. 오늘 제가 찍어봤더니 굉장히 간단해요. 엄청 빨리 끝나죠. 예, 통 안에 들어가고 뭐 숨 참으세요, 숨 내쉬세요, 뭐 이거를 3번 정도 반복하고 대략 한 3분 정도? 뭐 맞아요. MRI처럼 오래 들어가 있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처럼 막 탁 끝나진 않지만 누워있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했었는데 네.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주 가까우신 분들도 이 저산량 CT를 찍어서 폐암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그쵸, 그쵸.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산량 CT라는 게 있다. 그리고 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 객혈이에요. 객혈. 객혈은 침을 하거나 이 선홍색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암덩어리는 원래 얘네가 아주 이쁘게 자라지 않아요. 마구잡이로 자라니까 안에서 자기 혼자 막 일부분이 죽기도 하고 일부분이 막 과증식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죽은 부분에서 난 피가 이 기관지에 쌓이면은 자극이 돼가지고 기침이 나오면서 객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기침 같은 경우에는 폐암 환자분들이 한 50에서 75% 정도는 호소하고 있었던 증상이고 이 객혈 같은 경우에도 한 25에서 50% 정도 꽤 많네요. 생각보다 꽤 많은 증상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기침, 만성 기침과 이런 객혈 그리고 저산량 CT를 통해 발견되는 이 폐에 정말 조그만한 그 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하는 암 중에 하나잖아요, 폐암이. 그렇죠, 폐암은. 예. 암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생겨요. 우리가 정말 나이를 오래 살면 살수록. 다만 조기에 발견한다면은 훨씬 우리가 완치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암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고생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꼭 이제 제가 말했던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기가 건강했을 때부터 나오는 이 작은 신호들을 캐치해가지고 꼭 조기에 검진해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